이번 의원의 사건은 범죄이고 자당 의원들의 이러한 부분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 충돌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사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이해 충돌이 아니라 권력 남용이고 범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여당이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예, 뭐 지금 들으시면서도 이 부분은 정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라면 그렇죠. 어떻게 얘기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네.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한다. 네. 차제에 우리 국회가 모두 나서서 이해충돌 문제를 제대로 국민들께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이 있으면 정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대목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좀 아주 듣기에 참 민망한 것이 손혜원 의원 건은 범죄고 우리는 그냥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은 충돌이 그동안 이제 계속 손혜원 의원 건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계속 지적이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게 이해충돌로 볼 수 없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이다. 그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두 의원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나경원 좀 애매하게 대표가 얘기를 하긴 하고 했습니다. 싶었던 얘기 이건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이라는 게 원래 김영란법이 제정됐을 당시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냈던 원안에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적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국회 심사를 통해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고 이해충돌 문제가 빠지게 되죠. 네. 이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을 어디까지가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이냐. 국회의원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들의 민원을 듣게 될 것이고 이렇게 듣게 돼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죠. 이 부분에서 아마 나경원 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장제원 의원의 건이나 그리고 송원석 의원은 지역에 대한 활동 혹은 전체적인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애매모호한 정도의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손혜원 의원의 건에 대해서 이해충돌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것은 그 문화재 거리라고 하는 곳이 손혜원 의원이 지역구도 아닐 뿐더러 그 지역에 계속 땅을 갖고 있거나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곳이 아닙니다. 손혜원 의원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측근들이 그 이후에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활동되게 됐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이런 애매모호한 이해충돌과는 전혀 다른 배척되는 문제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교수께서 나경원 의원의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셨는데 해석을 한 겁니다.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나 원내대표가. 저는 저 변론하기 어렵다고 봐요. 뭐냐면 어떤 측면이냐면요. 이해 충돌에 불과하다는 말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건 음주운전에 불과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요즘 음주운전에 불과하다는 말을 받아들입니까? 이해 충돌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적어도 야당이야 정치적 목적으로 공격하지만 언론이 지금 손혜원 의원 비판하는 거는요. 이해 충돌 그 자체가 상당히 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이 비판하는 것이죠. 지금 투기보다는 이해 충돌 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언론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해 충돌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자기 당의 의원이 이해 충돌하면 그건 불과한 일이고 그다음 상대방의 이해 의원이 하면은 이건 이해 충돌일 뿐더러 그 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이상의 문제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최소 공약수가 이해 충돌인데요. 규정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